일본 문부과학성 국장 출신 고위 공직자가 사립대학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같은 대학 의대에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이나 물품이 아닌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도 뇌물로 본 것입니다. 대학 이사장이 유력 인사의 자제를 여러 차례 부정 입학시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뇌물수수 혐의로 2018년 7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사노 후토시 전 문부과학성 국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의 공평성과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본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스이 마사히코 전 이사장 등 도쿄의과대학 관계자들이 사노 전 국장에게 접근한 건 2017년 5월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스이 전 이사장 등은 도쿄의대를 문부과학성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사노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의대는 전년도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사노는 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대학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조언하는 등 도움을 줬고 도쿄의대는 5년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사노 전 국장 아들이 도쿄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이 입시 결과를 조작해 10점을 더 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노 전 국장 측은 10점이 없었어도 보결 입학, 입학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 합격은 가능했으므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점수를 더 준 것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해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최종 합격 여부가 불확실한 보결 입학 대신 정규 합격이 된 것도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노의 아들이 도쿄의대에 1차로 합격하지 못했다면 다른 대학에 입학하면서 입학금을 냈을 테니 경제적 이익도 거뒀다고 봤습니다. 일본 사립의대는 등록금이 6년간 3천만 엔에서 5천만 엔,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입학금도 고액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공판 과정에서 대학 학장실에 보관돼 있던 연고 수험생 명단의 존재가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단 속 사노 전 국장 아들의 이름에는 사립대 지원 사업 관련 수험생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 측이 아들에게 작정하고 입시 특혜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스이 전 이사장은 입학 시험이 끝난 뒤 프리뷰라 부르는 점수 조정 협의를 실시해 고액 기부금을 내는 수험생에게 가점을 줬습니다. 도쿄의대는 입시 부정이 밝혀진 이후 대학 임원을 전면 교체하고 입시 제도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학 운영을 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노 국장 측은 10점을 더 받지 않아도 보결 입학이 가능했는데 뇌물을 인정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의과 대학의 실체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의 실책이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지난 1월부터 2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6차 유행 때보다 현재 훨씬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는 원인으론 BA.5의 높은 감염력과 함께 백신 효과 감소, 이동량 증가 등이 꼽힙니다. 2월만 해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접종 후 1년 가까이 지나 효과가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62.4%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줄입니다. 후생노동성은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원칙적으로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격리 이틀째와 사흘째 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해도 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감염자 급증으로 의료계 등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백신을 2차까지만 맞은 사람이 많은 20에서 40대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4차 접종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4차 접종 대상의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시설 직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3년 만에 일본의 충격적인 의료 비리가 적발된 것이라며 일본이 방역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비리에 있다고 보인다. 외교, 경제, 정치, 이제는 의료까지 문제가 생겼다니 일본 정부가 해산을 선언하는 편이 낫다는 전문가들까지 등장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현재 검사 수용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동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조속히 감염 수위를 낮추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으로는 중증 환자나 지병이 있는 분의 검사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평소라면 진찰을 받지 않을 정도의 증상을 가진 자들까지 밀접 접촉자라고 말하며 검사 의뢰에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사람의 검사를 할 여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항원 키트를 병원에 배포하고 희망자가 알아서 직접 쓰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외래 진찰을 하면서 발을 외래를 하고 있는 중에 그곳에 쏟을 인력이 정말로 의료기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군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다지 발언을 하지 않는 기시다 씨. 그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결국엔 국민에게 맡기겠다라는 인상입니다. 결국 피폐해져가는 곳은 의료기관이네요.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분들만이 이러한 정부의 무위무책의 피해를 대신 입고 있는 거죠. 행동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의료체제 확충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동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감염자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뻔하고 게다가 종래대로의 대응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요구하면 그에 대한 부담이 커져 붕괴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가벼운 증상에도 쓸데없이 무조건 검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 싶다. 이제 증상이 없다면 검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무료 검사소에서 검사하고 놀러 갔다가 양성이 나옴으로 밀접 접촉자가 늘고 그들도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음으로써 의료진들이 핍박해지는 것이다. 약간의 열, 기침, 콧물 증상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듯이 병원에 뛰어드는 것도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사고를 당했거나 아픈 사람의 이송을 어떻게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동 제한을 안 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해고나 감봉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도 물론 보건소도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과로사 수준의 근무가 당연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관공서는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는데도 외부 위탁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미 있는 관공서 직원의 응원으로 어떻게든 대처하고 있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밀접 접촉자 기간이 변경되었으나 공비 부담을 중증 입원 환자로만 하는 역학 중점 대상자를 더 한정하는 등의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한다면 초진료는 들지만 결국 검사 자체는 무료이고 이에 따라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의료계를 압박시키고 있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어설프게 말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책임,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정답이고 부정행인지는 몰라도 정부도 한 말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도 어린이나 젊은 사람이 외출한 곳에서 감염된 상태로 귀가해 가족에게 점점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다. 불행하게도 중증화된 분이 코로나로 증상이 더욱 악화돼 결국엔 돌아가시곤 하는 사례가 많다. 행동 제한 없이 이어간다면 그런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 발신하는 말에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시해 오지 않고 있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신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